자, 이번 시간에도 사설시조 3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는 앞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백성들, 주로 평민들 계층에서 많이 유행했던 장르 양식이다 보니까요. 생활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묻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아주 잘 풀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 작품 하나하나 핵심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창내고자라는 작자 미상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아주 독특한 것이요. 기발한 발상, 아주 독특한 발상과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현실의 비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창을 낼 수만 있으면 창을 내서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보고 싶다. 아주 독특한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좀 해학적이고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극복해 보려는 의지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법은 반복법과 열거법, 의태법이 사용됐고요. 좀 기발한 발상 쓰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AABA의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발한 발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죠. 마음에 창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한 발상이죠.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황진이의 시조에서도 동짓달 기나긴밥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어른님 오시나 밤에는 구비구비 펴리라. 이런 시조 있었죠. 동짓발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 가래떡자라도 뚝 잘라서 이렇게 이불 속에 보관해놨다 이미 오면 꺼내 쓰겠다는 건데요. 이런 것도 바로 독특한 발상, 기발한 발상이라고 하죠. 줄여서 기상이라고도 하죠. 기발한 발상의 약자로. 주제는 바로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난 이 창이요. 어떤 기능을 한다? 이 창이라는 거는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창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우선 이 초장 전체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A B 구조 쓰였죠. B 구조고요. 반복법 사용됐다는 것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창이라는 건데요.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이기도 하죠. 이 창은 우선 그런 어떤 답답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통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고무장지, 시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쇠, 크나큰 장돌이로, 장돌이란 건 크나큰 망치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자, 뭐를 내고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열거법 우선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죠. 뜻을 너무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고무장지, 쇠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런 것들은요. 창문의 종류들이에요. 밀어 여는 창, 올려 여는 창, 여러 창들의 종류들. 여러 종류의 창들이란 창은 내 가슴에 그냥 뚝딱뚝딱 망치로 박아서 여러 가지 창을 다 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열거법 쓰였고요. 과장된 표현으로 해학성을 유발하죠. 이 부분은. 과장된 표현으로 해학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금 하 답답할 째면 여다줘 볼까 하노라. 이따금 하 몹시 많이 이런 뜻이죠. 많이 또는 몹시 답답할 째면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요게 바로 화자의 심정이죠. 화자의 심정. 여다져 볼까 하노라. 열고 닫아보고 싶다 라고 하죠. 진짜 우리 마음에 창이 있다면 답답할 때 한번 쑥 열어서 환기시키면 좀 편하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아주 독특한 발상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품 한숨아 새 한숨아라는 작품인데요. 자꾸 터져 나오는 한숨을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게 한숨을 해학적으로 의인화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한숨을 의인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을 노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제도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심 걱정, 근심수의 마음 심지 않는 수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심수 마음 심, 근심의 마음을 노래했다. 좀 재밌게 노래 따라서 해학적이고요. 의인법, 열거법, 의태어, 의성어가 좀 사용됐고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말은요. 한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너 들어온 날 빠르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한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볼 수 있게끔 구체화시켰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아, 새 한숨아, 내 언의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죠.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새는 가늘 새자죠. 그래서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한숨은요, 근심, 시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의인법이 우선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처럼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대화체가 쓰였죠. 한심아 새 한심아 내 언의 틈으로 들어온다. 사실상은 독백체이긴 한데 마치 대화하듯이 쓰고 이야기하죠. 고모장지, 세살장자, 들장자, 열장자, 암돌저기, 수돌저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바로 위에 우리 작품에서 봤죠. 이게 많이 유행하던 그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배목걸새 뚝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수기수기 차였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득득을 만다. 말고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라고 했죠. 가작품의 그 중장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열거적인 표현 사용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덱대골 뭐 이런 거 쓰니까 의성어 대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덱대골 말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의성어나 의태어적인 그런 표현들 사용이 됐다라는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인지 너온 날 밤이면은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했죠. 이 부분. 어인지 너온 날 밤이면은 잠 못 들어 하노라. 근심으로 인해 잠 못 드는 화자의 모습이죠. 이 부분은. 근심으로 인해 잠 못 드는 화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걱정이나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라고 해서 전전반측이라는 사자성어를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시집살이의 그런 고충을 쭉 풀어놓은 그 작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핵심 정리인데요. 시어머니 며느리하기 나빠라는 작품인데요. 시집 식구들에 대한 원망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며느리가 겪는 혹독한 시집살이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시집 식구들에 대한 원망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며느리가 겪는 혹독한 시집살이의 고충을 잘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좀 괴롭고 힘들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아주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면서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직유법과 열거법, 대구법 사용됐고요. 주제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지금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열망이 아니라 원망이죠. 원망. 자, 시집 식구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바닥 구르지 마오. 시어머님 며느리가 나쁘다고 밉다고 부엌바닥 구르지 마세요.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시어머님은 바로 부당한 대접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 작품 속의 화자와는 좀 상반된 그런 존재죠. 시어머니와 며느라기는 서로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초장 전체에서는요. 부당한 대접을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적극적인 항변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당한 대접을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적극적 항변.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처온 며느리인가? 자, 빚 대신 받은 며느리입니까?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온 며느리입니까? 그다음 밤나무 썩은 등걸, 회초리 나니같이 앙살피신 시어머니,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것처럼 매서우신 시아버님, 시아버님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그 앙살피신 시아버님. 자, 요거는 조금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시아버님 이렇게 돼 있죠. 앙살피신 시아버님.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매서운 시아버지, 매서운 시아버지를 이야기하고요. 볕뺀 새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님. 자, 되종고신 시어머님. 이건 인정이 메마른 시어머님을 표현한 거죠. 인정이 메마른 시어머니. 3년 결혼 망태의 새송곳뿌리 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뾰족하신 시누이님. 성격이 모난 시누이란 얘기죠. 이런 시댁 식구들 밑에 살려니 참 힘들겠네요. 그죠? 성격이 모난 시누이. 당피가론 밭에 돌핀 아니같이 샛노란 외꽃 같은 핏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핏똥 누는 아들은 자기 남편이에요. 여기에서는 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 핏똥 누는 아들이라는 건 병약하고 어린 남편. 병약하고 어린 남편에게 시집을 온 것 같아요. 하나 두고, 건밭 맺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라고 하죠. 자, 기름진 밭에 맺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도대체 나쁘다고 이렇게 자꾸 원망불평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맺꽃 같은 며느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신을 좀 긍정적인 대상에 비유한 반면 파란네모한 것들은 좀 부정적인 대상들로서 시댁 식구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아주 그 봉건사회에서 겪는 부녀자의 그런 시집살이의 고충을 재미있게 잘 표현했죠. 앙살피신 시어머님, 앙살피신 시아버님, 되종고신 시어머님, 뾰족하신 시누이님, 그다음에 핏똥 누는 아들 하나. 자, 이 네모가 잘못됐네요. 핏똥 누는 아들. 여기까지만 이렇게 네모를 써야 되는데, 그죠? 핏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그러면서 그 뺏꽃 같은 이런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항변을 재미있게 펼쳐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작품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